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0.35% 정도로 보합 마무리가 됐어요. 자, 긴 십자 음봉이 뜬 걸로 보아서 자, 일단 어느 정도 매수세와 매도세가 자, 이쪽에서 충돌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떤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자, 일단은 추세선상을 뚫고 단기 시세를 주려는 에너지와 그리고 하방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오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만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굳이 이걸 뚫고 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추세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추세 이상의 에너지를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기적으로 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기에는 뭐 그렇게 강한 시세보다는 적당한 조정이 나와주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일단 나스닥이나 S&P 500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특징적인 점에서 보자면 일단 주요 지수들이 기본적으로 자, 고점 라인 인근에 접근을 해서 에너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자, 고점 라인 인근에서 어쨌든 에너지를 형성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추세로 보았을 땐 조금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한 400~500%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빠져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굳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하방 구간에 가까운 곳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평단을 낮추면 낮출수록 자, 역배열에서는 다릅니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할게요. 자, 이러한 역배열 구간에서 평단을 낮추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이때 투자하시던 분들이 뭐 이렇게 빠질 때 너무 싸다고 막 까불거리면서 매수하셨습니다. 뭐 줍줍이니 뭐 그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뭐 감사합니다. 뭐 이 가격에 사게 해주셔서 뭐 정말 보면서 기도 안 찼습니다. 왜냐? 그런 게 얼마나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 거면 조용히 사면 됩니다. 근데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불안감을 쿨한 척으로 포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들이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역배열 구간에서 그런 식의 투자는 평단을 여기서 낮췄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역배열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내가 내려갈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상당히 길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보시더라도 거의 지금 요 저점 라인 기준으로 저점을 높이는 데 있어서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평단이 그렇게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때 사신 분들과 이때 사신 분들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상으로 제가 역배열 구간에서 평단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모아가는 투자가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할 시기라고 강조를 드릴 때마다 네 말대로라면 사고 나면 평단 이미 다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때 어차피 이렇게 털린 분들은 못 삽니다. 무서워서 지켜보시던 분들은 샀을 수가 있겠죠. 왜냐? 여기서 저점이 높아졌으니까 용감하신 분들은 여기서 들어갔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때 매수 말씀드렸죠. 그쵸? 기억나시겠지만 자,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매수하라고 되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 저점을 높이는 구간으로 이때 돌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추세선을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자, 이때도 추세선을 최근에 한번 만들었죠. 그렇다면 일단 완전한 정배열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자, 이럴 때일수록 저점에서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배열인 경우에는 그것이 평단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평단을 높이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역배열의 저점에서 잡게 되면 다음 역배열 구간에서는 고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점마다 잡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 역배열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 매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간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고점 추세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비쌀 때마다 사는 그러한 흐름이 되는 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사시는 분들보단 낫겠죠.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 정배열 구간이니까 하단부를 기다려서 잡는 게 제일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평단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럴 때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 이때 물량 모아간다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물량을 이제 모아가야 되는 단계이고 반대로
이 부분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량을 모으다가 물량을 처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벽한 원칙이라는 거는 없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만 해서 성공한다는 단순한 원칙도 없습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그렇죠? 저 역시도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매일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QQQ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단부에 다 있어요. 자, 단기적으로 기술주가 추세를 받았기도 하고 자,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추세 상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큰 비중을 늘리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SOXX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구간을 찍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추세 자체가 상당히 급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쵸? 이러한 하단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가는 물량을 늘리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금은 QQQ보다는 오히려 SOXX가 낫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정배열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역배열 상황이라면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반도체 주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냐? 저 바닥이 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추세가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은 오히려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타점을 이 부분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원칙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손절 라인을 그러면 이 추세로 잡을지 아니면 200일선까지로 잡을지, 만약에 손절 라인을 200일선으로 잡을 거라고 한다면 이 위치에서 매수하는 건 좀 높은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추세를 이렇게 조금 완만한, 이렇게 급한 추세가 아니라 자, 이러한 완만한 추세로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어떻게 잡으시냐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군가 맞춰주겠지,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고 뭐 욕이나 하고 악플이나 다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냥 투자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는데 소중한 돈을 왜 이런 데 넣으시냐는 거죠. 지금 금리 자체가 4%가 넘고 5%가 넘는데 차라리 버시는 돈을 차곡차곡 저축하시는 게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낫다는 거예요. 절대 제가 누구를 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금리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2000년대 같은 2020년 같은 그런 저금리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좋아 보이는 종목 아니면 유망해 보이는 종목, 대기업의 어떤 종목이든 돈만 넣어놓으면 올라가던 시기는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말 냉정한 트레이딩이 필요한 시기인데 굳이 이렇게 힘든 장에서 돈을 잃어가면서 남들에게 안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각자가 스스로의 원칙을 정해서 추세를 이걸로 잡을지 혹은 이걸로 잡을지도 여러분들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단부에서 매수를 할 것이라고 한다면 하단부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QQQ 역시도 비슷한 겁니다. 자, QQQ 역시도 지금 상당히 추세가 급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혹은 아니면 좀 더 시장을 지켜볼 것인지는 또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QQQ나 SOXL 자, 요 두 종목을 보더라도 일단 추세상으로는 위치가 조금 구별이 되시죠. 그래서 SOXL 같은 경우가 좀 더 추세의 하단부에 위치를 해 있고, 자, TQQQ가 좀 더 추세상의 상단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근데 TQ로 봤을 때는 아직 추세상 공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요런 부분을 좀 더 기다려 보실 분들은 뭐 급하게 매도를 또 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뭐 높은 위치다 해서 매도를 하시지 말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을 갈 것 같은지, 에너지가 이어질 것 같은지 혹은 빠질 것 같은지. 그렇다면 선택지는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포지션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하단부를 찍었을 때 정배열이 유지가 되면 그때 물량을 늘리시는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러한 식으로 좀 차분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생각이 시장에 반영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분석을 하든 시장은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돈을 잃든 돈을 벌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만의 사람들, 수억 명의 사람들의 에너지와 심리가 응축되고 단순히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인이라는 기계체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 뭐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혹은 뭐 국가기관도 들어오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그냥 모여서 하나의 심리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심리가 여기에 작용을 하지도 않다는 거를 꼭 지금부터라도 좀 깨달으시고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그냥 각자의 투자 방식을 만들어 가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은 뭐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정배열 추세대로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 갈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이전같이 제가 시장 흐름을 예측했던 건 이 역배열 구간에서 이 부분은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뭐 내린다 오른다 얘기 드릴 만한 별로 유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핀트가 안 맞기 시작한 것이 자, 요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첫 구간에서 좀 상당히 헤맨 적이 있었고 자, 이후부터는 크게 뭐 추세 자체 즉 투자가 내린다 오른다 보다는 어떤 종목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투자라는 게 안전한지 그리고 저 역시 지금 뭐 개별주나 국내 주식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지수보다도 좋은 종목들을 조금 발굴하는데 집중을 하시는 것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개별주들의 흐름보다는 갑자기 큰 주식이 확 오르면서 지수 자체를 끌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가 올라갈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지수 플레이를 하실 거라면 좀 더 잦은 매매보다 뇌동 매매보다는 원칙 매매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